네, 정보통신기술사 NF반 1기 3주차 1교시 모의고사 풀이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문제 어떠셨어요? 되게 쉬운 것만 냈는데 어려우셨어요? 일단 분량이 많아서 허걱하셨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저는 나름 쉬운 걸 냈다고 했지만 사실은 처음 들어보는 것도 있었을 거고 아는데 안 써지는 것도 있었을 거고 대부분은 그러시거든요. 네. 핸드 쉐이킹에 대해서 이쪽을 했는데 저는 문제가 답이 3웨이로 돼 있는데 뭐 문제가 잘못 나갔나요? 5번 핸드 쉐이킹 절차에 대해서 3웨이가 있고 3웨이 핸드쉐이킹 있고 4웨이 핸드쉐이킹 있는데 제가 3웨이라는 표현을 안 썼더라고요. 그래서 급하게 바꿨습니다. 네. 네. 그냥 만약에 그냥 TCP 핸드쉐이킹에 대해서 절차에 설명하시고 이렇게 냈으면 3웨이, 4웨이 두 개를 다 쓰셔야 되는 거고요. 네, 어차피 그렇게 쓰면은 좀 길어져서 제가 줄이려고 3웨이만 했습니다. 네. 네, 있습니다. 끊을 때. 3웨이는 연결할 때. 통신. 네, 이번 주는 원래 정보통신망 및 보안이거든요. 근데 이번 주는 이제 정보통신망만 할 거고요. 왜냐하면 정보통신망을 이해해야 보안도 나중에 이해할 수가 있고요. 대부분의 보안의 그 문제점이나 그 원인들은 대부분 통신망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정보통신망을 잘 이해하셔야 보안을 할 수 있고, 그래서 보안을 12주차로 옮겨놓고 정보통신망을 3주차에 하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양이 굉장히 많으셨을 겁니다. 네. 일단 한 문제씩 보겠습니다. 먼저 OSI 7레이어고요. OSI 7레이어 아시잖아요, 그죠? 근데 안 써지죠. 통신을 하시는 분이면 누구나 다 아는 거예요. 근데 안 써져요. 네, 쓰는 이제 법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OSI 7레이어 개념이 뭐냐면 모든 네트워크 통신에 생기는 여러 가지 충돌 문제를 완화하거나 또는 뭔가 정보를 교환하기 위해서 국제표준기구에서 표준화된 네트워크 구조입니다. 구조에 대한 모델입니다. 예. 추상적인 모델입니다. 이게. 그래서 모든 통신 프로토콜은 OSI 7레이어를 기반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OSI 7레이어 계층 구조인데 사실 옆으로 돼 있어요. 7가지 계층이잖아요. 물리부터 오른쪽부터 보면 물리, 데이터 링크, 네트워크, 트랜스포트, 세션, 프레젠테이션, 응용 프로그램 이렇게 해서 7가지 단계인데 지금 레이어기 때문에 사실 상하 구조로 쓰는 게 맞거든요. 근데 이제 그림상으로는 옆으로 누워져 있는데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는 이걸 세로로 눕혀서 물리 계층이 맨 아래로 가고 응용 계층이 맨 위로 간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리시면 돼요. 그래서 해설집에는 이 그림을 써놨고요. 그다음에 아마 서브노트에는 이 그림도 있고 세로로 세워진 그림도 있을 겁니다. 자, 하나씩 보시면 되고요. 이거 계층 외우셔야 되는데 외울 줄 아세요? 외우시는 법 아세요? 아파서 티내다. 아파서 티내다. 네. 아파서 티내다로 외우시면 돼요. 이게 양이 많기 때문에 이제 이런 걸 두음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뭐 저도 그 선배 교수님한테 배운 것도 있고 제 나름대로 개발한 여러 가지 도움들이 있는데 외워야 되는 것들은 안 외워지잖아요. 안 외워지니까 먼저 이해하고 정리하고 반복하면서 이런 두음들을 만들어서 이 두음을 봤을 때 이 앞에 내가 이해했던 내용들이 다 생각하게끔 이런 구조로 만드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파서 티내다. 왜 아파서 티내다인가요? 응용 프로그램의 A, 어플리케이션, 프레젠테이션의 P, 그다음에 세션의 S, 그다음 트랜스포트의 T, 네트워크 N, 데이터의 D, 물리의 P. 근데 P는 빼고 아파서 티내다고 P 들어가면 피 나서 아파서 티내다 그러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외우시면 되고 금방 외워지잖아요. 네, 얼마나 쉬워요. 그렇게 해서 계층별로 이제 프로토콜하고 상세 설명들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서브노트 할 때 다시 나오니까 보시고요. 그 다음에 OSI 7레이어는 추상적인 계층 모델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국제 표준에 기반한 모델이고 실제 그 비표준이지만 디팩토라고 하잖아요. 시장에 널리 사용돼서 쓰는 표준 모델이 TCP/IP 모델이 있습니다. 그래서 OSI 7레이어와 TCP/IP 모델이 두 개가 있고 이 두 개를 비교하는 것으로
이제 1교시를 마무리 지은 거죠. 그래서 TCP/IP 모델은 4계층 모델, OSI 7 레이어는 7계층 모델 이렇게 이해하시면 이 문제를 쓰면 항상 열의 9명은 맨 마지막에 OSI 7 레이어와 TCP/IP 비교하는 걸로 끝냅니다. 대부분 그렇게 끝내십니다. 네. 네. 우리가 아는 TCP/IP 그거인데 그거를 계층 모델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서브노트에 있습니다. 이따가 다시 같이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IPv6의 표현 방식과 주소 종류. 오늘 제가 이거 6문제 낸 거 이거 다 기출입니다. 정보통신 기술사 기출 문제 다 낸 거고요. 그래서 IPv6의 표현 방식과 주소 종류 2가지를 물었잖아요, 그죠? 그러면 제가 항상 말하죠. 2가지를 물었으면 1교시형인데 2가지를 물었으면 이해 가에는 첫 번째 물어본 거, 이해 나에는 두 번째 물어본 거, 또는 첫 번째 물어본 거는 2, 두 번째 물어본 건 3 이렇게 쓰라고 말씀드리잖아요. 그렇게 쓰셨으면 아마 기본적인 점수는 받으셨을 거예요. 그럼 1에는 뭐가 들어가냐면 IPv6가 들어가면 되죠. 그죠? IPv6에 대해 쓰시면 되죠. IPv6는 IPv4 주소의 고갈 위기로 인해서 128비트 주소 체계를 가진 새로운 주소 체계다. 그리고 IPv6는 유니캐스트, 애니캐스트, 멀티캐스트 방식을 사용해서 정보를 교환한다. 이 2가지만 쓰시면 되는 거죠. IPv6의 표현 방식은 128비트이고 8자리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16비트씩 8자리니까 128비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자릿수는 콜론, 여기 있는 콜론 보이시죠? 중간에 콜론. IPv4는 뭘로 구분하시죠? 점으로 하잖아요. 여기는 콜론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0이 들어가는 주소는 앞에처럼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0이 들어갔으면 이렇게 짧게 0 같은 경우는 생략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자릿수에 모두 다 0이 들어간 경우는 아예 자릿수를 생략할 수 있죠. 여기 두 번째, 세 번째 보시면 자릿수가 빠지고 점으로만 다 대치되어 있는 게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해서 짧게 표현할 수 있다. 그 다음에 IPv4와 IPv6 동시에 표현하는 방법도 있는데 하위 32비트를 IPv4 형식으로 표기할 수도 있다. 이렇게 쓰는지는 모르겠어요. 이론상으로는 된다고 하는데 저는 본 적은 없어요. 네. 그 다음에 IP 주소의 종류에는 유니캐스트, 멀티캐스트, 애니캐스트가 있죠. 유니캐스트는 1:1 방식입니다. 내가 너에게 주는 게 유니캐스트죠. 근데 멀티캐스트는 특정 주소군을 그룹핑으로 나온 다음에 해당되는 그룹에 대한 주소 대상의 타겟에만 정보를 주는 게 멀티캐스트 방식이고요. 애니캐스트는 주로 라우터에서 쓰는데 라우터에 보면 라우팅 테이블이 있고 라우팅 테이블에는 다음 라우터까지의 거리값들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 거리값 중에 가장 짧은 녀석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구조입니다. IPv6에만 있는 기능이고요. 그래서 IPv6는 유니캐스트, 멀티캐스트, 애니캐스트가 있고 네, 이거 비교표가 없네요. IPv4는 애니캐스트, 브로드캐스트 하나 뭡니까? 멀티캐스트가 있죠. 네. 조장님 왜 물으니까 이상합니까? 네. 멀티캐스트가 IPv6에만 있는 거고 애니캐스트는 IPv4에 있는 거는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네요. IPv4는 유니캐스트, 애니캐스트, 브로드캐스트 이게 IPv4고요. IPv6는 유니캐스트, 멀티캐스트, 애니캐스트. 네, 제가 잘못 말씀. 역시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네. 애니캐스트는 라우터에 있는 라우팅 테이블에 거리값을 기반으로 가장 짧은 가까운 애한테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룹핑의 개념은 아닙니다. 네. 그 다음에 MPTCP입니다. 요거는 서브노트 없는 거니까 따로 숙지를 하셔야 됩니다. 네, 제가 넣을 때 빼고 넣은 것 같아요. 멀티패스 TCP라는 의미입니다. 자, TCP, UDP는 아시죠?
그 다음에 이제 서브 네트워크 SCTP라는 것도 있어요. 그죠? 근데 MPTCP는 TCP를 여러 가지 패스로 다양하게 보내서 최종적으로 어그리게이션하는 프로토콜입니다. TCP와 UDP의 단점을 이제 장점을 살리고 단점을 극복한 그런 어떤 프로토콜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연결 및 전송 속도 향상을 위해 클라이언트 서버 간의 여러 가지 서브 플로우를 사용하여 데이터를 동시에 전송하는 TCP 프로토콜의 일종입니다. 네. 그림에서처럼 여러 가지 경로를 서브 플로우 단위로 나눠서 보내죠. 스택을 보시면 바로 이해되죠. IP를 소스에서 데스까지 TCP 변화로 단일로 보내는 구조에서 IP와 TCP를 여러 가지 서브 플로우로 나눈 다음에 다양한 경로로 보내서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합치는 구조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런 기술을 어그리게이션 기술이라고 하는데 어그리게이션이 가장 많이 쓴 데가 어디죠? 영상, 방송 영상 스트리밍 할 때 가장 많이 쓰죠. 네. 이런 식으로 씁니다. 그래서 HTTP 어그리게이션, MPTCP, 그다음에 랜 어그리게이션 이렇게 해서 이제 세 개를 비교해서 끝냈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 문제는 NAT입니다. 네트워크 어드레스 트랜슬레이션. 굉장히 많이 쓰시죠. 사무실에서 사설 IT 많이 쓰시잖아요, 그죠? 근데 나갈 때는 나는 모르지만 내가 보낸 패킷은 분명히 공인 IP를 하고 나가게 되죠. 정의는 사설 IP 주소를 공인 IP 주소로 바꿔주는 통신망의 주소 변환 기술이라고 정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NAT는 특징이 있는데요. 일단은 내가 사설 IP라도 내가 인터넷을 사용할 때는 공인 IP로 쓸 수 있고, 그래서 공인 IP 주소를 전략할 수가 있죠. 내가 게이트웨이 앞쪽에 있는 애가 공인 IP면 나는 사설 IP여도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NAT를 가장 많이 쓰는 이유는 보안 때문에 씁니다. 네, 보안의 이유 때문에 이제 앞단에 있는 애가 나 대신 뭔가 트래픽이나 이런 것들을 받아주기 때문에 보안의 이슈도 있고요. 그래서 IP는 NAT는 IP 매핑 방식에 따라서 스태틱 NAT, 다이나믹 NAT, 그다음에 포트 어드레스, 그다음에 로드 쉐어링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됩니다. 저는 이거 외울 때 스다포로 이렇게 외웠거든요. 스다포로 스태틱, 다이나믹, 포트, 로드 이렇게 해서 스다포로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두 분 만들다 보면 자신이 굉장히 부끄러우실 때가 있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합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하나씩 보죠. 나트에 대해서. 자, 나트의 구성도 및 동작 방식을 보시면 스태틱 나트니까 정적이잖아요. 그러니까 공인 IP와 사설 IP가 1대1로 매칭되어 있는 겁니다. 이 테이블을 보시면 바로 이해가 되시죠. 그림은 좀 복잡해 보이지만 프라이빗하고 퍼블릭이 1대1로 매핑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죠? 바로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다이나믹 나트는 외부 IP가 하나 있고 외부 IP가 여러 개고 내부 IP가 여러 개인 경우에 상황에 따라서 IP를 매핑해서 쓰는 방식입니다. M 대 N으로 쓰는데 대부분 외부 IP가 많은 경우에 쓴다. 그 다음에 포트 방식. PAT는 IP 대 IP가 아니고 IP 대 포트 대 포트로 씁니다. 그래서 외부 IP의 어드레스와 내부 IP의 어드레스를 포트 단위로 나눠서, 그래서 테이블을 보시면 이렇게 포트 단위로 나눠서 쓰는 게 보이시죠? 네, 이렇게 씁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로드 쉐어링은 하나의 외부 IP에 대해서 내부 IP를 여러 개 두고 필요에 따라서 IP를 변환해가면서 적절하게 변환해가면서 할당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1대 N 구조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다른 이름으로는 디스트리뷰트 나트라고도 한답니다. 자, 나트가 적용된 거 우리 계정에 쓰는 거 공유기 제일 많이 쓰잖아요, 그죠? 공유기 제일 많이 쓰고, 그다음에 많이 쓴 데가 방화벽이 공인 IP 하나를 가지고 그 밑에 있는 모든 존들은 사설 IP를 줌으로써 방화벽이 공인 IP의 역할을 할 수 있게끔. 그래서 그 방화벽에는 나트 기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프록시 서버도 뭔가 앞단에서 뭔가 이렇게 대응하거나 하는 역할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프록시 서버 같은 것도
네, 많이 쓰죠. 물론 이제 프록 서버는 가장 많이 쓰는 게 액세스 게이트웨이 역할을 가장 많이 하고요. 통신에서는 사실 NAT는 사설 IP 때문에 IP 주소에 대한 절약, 효율적인 활용의 목적, 그다음 두 번째는 보안, 이 두 가지 때문에 가장 많습니다. 네. 너무 일반적인 기술이라 사실 뭐 새로울 건 없지만 막상 쓰려면 되게 안 써지는 게 또 나트죠. 네. 그다음에 이제 저희 서브노트에 있는 나트 트래버셜이라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나트랑 나트 트래버셜이랑 같은 건 줄 알아요. 근데 다른 기술이거든요. 네. 그다음에 TCP의 3웨이 핸드쉐이킹의 절차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네요. 답안 구조를 보면 TCP의 핸드쉐이킹을 쓰고 그다음에 핸드쉐이킹에는 연결을 하기 위해서는 3D 핸드쉐이킹, 그다음에 종료를 하기 위해서는 4웨이 핸드쉐이킹이 있어요가 일단락에 들어가고, 그다음 3웨이 핸드쉐이킹을 물었기 때문에 가의 이제 그 절차를 쓰고 나의 그 절차에 대한 설명을 쓰시면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내용이 알찬 답안이 되겠죠. 네. 특정 네트워크에서 두 개의 컴퓨터가 TCP 프로토콜 사용을 통신을 하려는 경우에 연결 설정과 수락, 확인의 절차를 거치는 과정이라고 정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차장님 왜 한숨 쉬시는 이유는 TCP 3웨이 핸드쉐이킹의 동작 절차입니다. 그림은 여러 가지로 그릴 수 있는데요. 최대한 디테일하게 그리시면 좋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는 그림이 조금 이상하긴 하지만 어쨌든 첫 번째는 싱크. 맺고자 하는 애가 맺어주는 애한테 싱크를 보내고요. 싱크를 보내면 이제 서버는 클라이언트에게 싱크에 대한 확인, 그래서 싱크 더하기 에크를 보내고, 그다음에 클라이언트는 마지막으로 확인했다는 에크를 보내면 연결이 맺어집니다. 이게 이제 TCP의 3웨이 핸드쉐이킹인데요. 이제 11주차에 보완을 하실 건데 이 3D TCP에 대한 이 핸드쉐이킹 과정에서 해킹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세션 하이제킹이라든지 여러 가지 또 기법들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이제 TCP 이후에 나오는 애들은 4웨이 핸드쉐이킹을 쓰기도 하고 뭐 앞에 인증 절차를 따로 붙이기도 하고 뭐 이러거든요. 그래서 네트워크를 잘 알아야, 정보통신망 기술을 잘 알아야 보안도 빨리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동작 절차를 보면 먼저 연결 설정에 대한 요청을 하죠. 그러면 시퀀스 넘버에 일련 번호를 붙여서 싱크를 보냅니다. 시퀀스 넘버는 TCP 헤더에 어디에 있고 싱크 에크 이거는 TCP 헤더에 어디에 있는지는 아셔야 됩니다. 아세요? TCP 헤더 구조 아셔야 됩니다. 외우셔야 됩니다. 네. 네. 시퀀스 넘버는 어디 있나요? 윈도우 사이즈는 어디 있죠? 네, 플래그 이거를 플래그라고 하는데 플래그는 어디에 있나요? 이거 다 아셔야지 헤더를 정확하게 외우셔야 이 동작하는 게 이 값이 바뀌는구나 하는 거 알 수 있어요. 이거 디바이스 개발할 때 통신 프로토콜 파싱 하시잖아요. 파싱하면 비트 단위로 쪼개잖아요. 그죠? 조장님 해보셨죠? 안 해보셨어요? 제가 셋탑박스 개발할 때 셋탑박스 개발자인데 제가 개발자 출신인데 이제 그 비트 단위로 다 쪼개거든요. 그래갖고 플래그를 일일이 하나씩 다 대조해서 표준의 플래그 값이 맞는 거에 따라 다 매핑을 시켜가지고 맞으면 다음으로 넘기고 그다음에 뭐 조건값 따라 A로 넘기고 B로 넘기고 이런 걸 제가 개발했었어요. 셋탑박스 미들웨어를 개발했었는데 그런 거 한번 딱 해보시면 정 안 되면 와이어샤크 아시죠? 와이어샤크 모르세요? 이런 이런 와이어샤크라고 패킷을 캡처해서 패킷을 파싱해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들어보셨어요? 네, 그거 내 PC에 깔아가지고 네이버 같은 데 조속할 때 TCP IP 캡처해가지고 한번 보세요. 어떻게 맺는지 다 보입니다. 네. 플래그 값 하나하나 다 나오거든요. 네, 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바로 와닿아요. 이거구나. 네. 어차피 통신은 프로토콜이기 때문에 필드들이 다 정의되어 있어요. 그리고 조건에 따라 필드 값이 변하거든요.
그것만 딱 캐치하시면 나머지는 외우는 거고 무조건 다 외우는 겁니다. 하여튼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연결 수락은 에크를 보내는데 싱크 더하기 에크, 그러니까 플래그 값이 두 개가 움직이겠죠. 플래그 값을 안다는 가정하에 그 다음에 내가 보냈다는 시퀀스 넘버, 그러니까 서버의 시퀀스 넘버를 새로 보내죠. 예.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클라이언트가 다시 에크 값을 보내면 끝이 납니다. 그리고 싱크하고 에크하고 빈에 대한 어떤 TCP 플래그에 대한 설명을 하면 뭐 질문 있으시면 하십시오. 맞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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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제가 쓰다가 들어갔나 봐요. 네. 네. 그냥 제목을 TCP 플래그라고 해서 썼었으면 싱크, 에크, 핀, 리셋, 푸시 요 5개잖아요. 요 5개를 그냥 쭉 썼으면은 아마 괜찮았을 텐데 이제 이게 3D 문제가 TCP 핸드쉐이킹에서 3웨이 핸드쉐이킹을 급하게 바꾸는 바람에 이제 이게 조금 설명이 들어가죠. 네. TCP 플래그는 5개 있습니다. 네. 아시죠? 아시죠? 싱크, 에크, 피니시, 리셋, 푸시 5개입니다. 네. 그게 1비트씩 있는데 그게 조건에 따라서 계속 변합니다. 네. 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와이어 샤크. 와이어 샤크. 와이어 샤크 상어. 네, 와이어 샤크. IoT 할 때도 많이 쓰고 굉장히 많이 쓰는데 네트워크에 프로그래밍 하시는 분들은 거의 친구처럼 끼고 살거든요. 네. 네. 하드웨어 하시니까. 네. 네. 몇 개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DHCP입니다. 자, DHCP 많이 써보셨죠? 네. 내가 IP 요청을 안 했는데 IP가 할당받아서 내려오잖아요. 네. DHCP는 OSI 7 레이어 기준으로 몇 레이어일까요? 어디서 하는 걸까요? 얘는 IP도 아닐까요? TCP도 아닐까요? 어딜까요? 세션인가요? 어플리케이션도 아닙니다. 네. 7레이어에서 합니다. 네. 왜냐하면 이건 소프트웨어적으로 서버가 하나 있어서 서버에서 IP를 임의로 내리고 내려줄 때는 DHCP라고 해서 IP가 안 보이지만 실제 서버에는 IP가 등록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됐기 때문에 어떤 소프트웨어적인 처리를 한번 해줘야 되는 프로토콜입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에서 별도의 IP 세팅 없이 일정 기간 동안 임시 IP 주소로 할당해주는 기술이 DHCP의 정의가 되겠습니다. 가나로 나눠서 이제 짧게 적었는데 이제 이렇게 적는 것보다는 이제 동적 IP 인덱 입법 DHCP에 개요해서 뭐 개요나 또는 정의 쓰고 맨 윗줄이 정의고 밑에 3개는 특징이잖아요. 그럼 뭐 특징 따서 가나로 굳이 안 나누셔도 쓰죠. 가나인데 너무 짧잖아요. 제가 항상 분량 맞추라고 하는데 지금 가는 한 줄이고 나는 4줄이니까 머리가 안 맞잖아요. 머리는 이렇게 생긴 거니까. 네. 나중에 이제 이런 스크린 나중에 좀 또 쓰시다 보면 네, 발전이 되니까요. 그래서 DHCP의 특징은 고정 IP 방식에 비해서 사용자만 IP의 설계 변경이 굉장히 자유롭습니다. 그다음에 네트워크 정보 변경이 굉장히 유연하죠. IP를 되게 유연하게 쓸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NAT하고 앞에서 나왔던 NAT하고 같이 이제 사용되죠. IP 부족 해결을 하죠. 왜냐하면 IP를 관리를 해야 되니까 이게 IP 관리를 해주는 기술이 같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DHCP의 동작 절차가 되게 중요한데요. 여기는 이제 1교시니까 제가 짧게만 넣고 서브노트 보시면 처음에 발견했을 때 IP 할당하는 거, 그 다음에 IP 갱신하는 거, 그 다음에 IP 해지하는 거, 요 3가지 단계가 다 나와 있어요. 그것도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근데 처음에 맺을 때 것만 외우시면 나머지 2개는 금방 외우세요. 일단 저는 어떻게 외우냐면 도라라고 했어요. 도라 아시죠? 그 집에 애기들 있으면 도라의 익스플로러 그 가방 메고 돌아다니는 까만색 단발머리 여자의 걔 이름이 도라잖아요.
그렇게 외우거든요. 이렇게 돌아다니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도라인데요. 디스커버리의 D, 도, 오퍼의 O, 도, 네, 리퀘스트의 R, 에크의 A, 도라가 되는 거죠. 부끄럽죠? 네, 저도 부끄럽습니다만 합격을 하시면 외워야 됩니다. 네, 어쩔 수 없습니다. 이 외우는 요령입니다. 머리에 탁 박히시잖아요. 네, 예? 사장님 뭐라고요? 네, 이렇게 해서 요 그림 지금 처음에 이제 IP를 할당받을 때 순서고요. 디스커버 보내고 오퍼 받고 다시 리퀘스트 보내고 에크 보내고 이렇게 합니다. 보낼 때는 왜 브로드캐스트로 보내나요? 클라이언트가 서버한테 왜 브로드캐스트로 보내고 서버는 왜 클라이언트에게 유니캐스트로 보낼까요? 당연하겠지. 당연할 수밖에 없어요. 네. 클라이언트는 서버가 어디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다 쏴버리는 거예요. 근데 서버는 알잖아요. 그러니까 유니캐스트 너 이렇게 하는 거죠. 이런 것도 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모의고사 해설은 마치겠습니다. 네.